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그 용어들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질문을 주셔서라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들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진행하면서 계속적으로 사용될 용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처음에 범주형이라는 것 한번 볼게요. 카테고리칼이라고 나오는 이 범주형이라는 것은 고유한 값이나 범주의 수가 제한된 데이터다. 자, 여기서 제한됐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문자나 숫자 등으로 표현한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이제 숫자로 표현을 할 때 그 개수가 제한될 수도 있고 제한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한된 경우 몇 가지 경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범주형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학교에 대학교라고 한다면 학년이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숫자잖아요. 하지만 딱 4가지 종류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학년을 숫자이면서 범주형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7번째 글자가 1, 2, 3, 4 이런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성별을 뜻하는 거고 몇 가지 제한된 가지수만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숫자이면서 범주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이런 것들 또는 혈액형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범주형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없는 명목형과 순서가 존재하는 서열, 순위형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수치형, 뉴메릭이라고 나오는 경우는 숫자를 사용해서 표현된 데이터예요. 그리고 정수로 표현되는 이산형과 실수로 표현되는 연속형이 있죠. 이산형, 디스크리트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셀 수 있고 특정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못하는 정수 데이터다. 자, 특정 값과 값 사이에 다른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꼭 기억하실 것이에요.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의 수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사이 값 없죠. 그리고 주사위 눈의 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치 중에서 이산형이면서 범주형에도 들어가는 거죠. 왜요? 범주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자녀의 수, 사고 횟수, 제품의 개수 등 정수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산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산형 중에서 이렇게 제한된 개수를 갖는 경우는 저희가 또 범주형이라고도 하죠. 자, 이산형이면서 종류가 제한된 경우는 범주형과 같은 의미를 갖고요.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의 수와 성별을 나타내는 숫자, 학년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산형이면서 종류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연속형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사고 횟수, 제품의 개수, 판매량 같은 것. 사실 연속형이라는 것은 데이터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많은 다른 값들이 존재하는 실수 데이터를 연속형이라고 해요.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 같은 것들이 있고, 여기 명목형하고 서열형 살펴보면서 등간과 비율 척도도 같이 살펴볼 텐데요. 키나 몸무게, 기온 같은 것들이 연속형 데이터죠. 키라고 했을 때 170, 171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170.5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몸무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연속형은 값과 값 사이에 무수히 다른 값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녀석이 누구냐면 이산형이에요.
왜 이산형이 어렵다 그러냐면 때에 따라서 범주형으로도 인지를 하고 또 연속형이라고도 인지를 하기 때문이죠.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수 데이터를 만났을 때 그 정수 데이터를 범주형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연속형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할 때 개수가 제한되어 있으면 범주형이고 개수가 한정 없이 커지거나 작을 수 있는 형태라면 연속형으로 보셔서 분석의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척도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범주형에 속하는 척도 2가지와 연속형에 속하는 척도 2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범주형에 포함되는 것인데요. 명목척도. 명목척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척도입니다. 따라서 숫자로 바꿔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범주를 표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고 했을 때 F나 M처럼 문자로 표시할 수도 있지만 1과 2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 1과 2가 1이 더 작다거나 2가 더 크다거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명목척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혈액형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수치로 나타낸다 1, 2, 3, 4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실제로 크기 비교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1은 A고 2는 B고 3은 O고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것 뿐이에요. 출생지나 부서 등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척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범주형에서 많은 것들이 명목척도에 해당을 하고요. 자, 서열척도. 얘도 범주형이거든요. 그런데 명목척도하고 차이점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크다던가 누가 더 높다던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 또는 높고 낮음의 순위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위만 제공될 뿐 양적인 비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적인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간격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 간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항목들 간에 어떤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를 합니다만 그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양적인 비교를 못하는 게 서열척도. 예를 들어보면 학점이라던가 메달, 만족도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메달 생각해 볼까요? 금, 은, 동메달. 누가 봐도 금메달이 가장 좋죠. 3가지 중에서. 자, 그런데 금메달 1개하고 은메달 몇 개가 있어야지 동일한 걸까요? 그런 가치를 따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들이 서열척도라고 합니다. 만족도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뭔가 리뷰를 한다거나 이랬을 때 만족도 평가를 하게 되는데 1하고 5하고 정확하게 몇 배 차이인지 모르죠. 그리고 3하고 4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씩 숫자는 다르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똑같은 간격인지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만족도 조사할 때 쓰는 리커트 척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서열 순위 척도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들이 연속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척도인데요. 등간 척도, 구간 척도라고도 하는데 여기는 등 간격이라는 거예요.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다. 그래서 양적인 비교가 가능합니다.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는 거죠. 꼭 알아두셔야 되는 특징이 뭐냐면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온도계 수치, 잠깐만요. 온도 0도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0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의미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절대 0점이라는 것은 없음을 의미합니다. 온도의 0은 상대적인 0으로 없음이 아니라 영상과 영하의 중간 지점을 나타내죠. 실제로 0이라는 것이 없다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기 나오는 온도계 수치나 물가 지수가 0이라고 했을 때 없다라는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1도, 2도, 3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1도와 2도의 차이가 2도와 3도의 차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등간격이고 그래서 등간척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마지막 비율척도인데요. 비율척도에서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하죠. 비율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칙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뿐만 아니라 나눗셈이나 곱셈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비율척도의 예를 들자면 몸무게, 나이, 형제의 수, 직장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절대 0점을 가지고 있는 비율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제들이 나왔을 때 각각이 어떤 척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특성에 따른 분류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중 자료의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명목 척도들 중 항목들 간에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한다. 그렇죠? 저희가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서열 척도는 서열이나 순위가 존재하는 거죠. 크다, 작다, 높다, 낮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구간 척도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0으로 정할 수 있는 척도다라고 했는데 구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없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비율 척도가 절대 0점이 존재하는 척도이고 구간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 척도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간 척도는 덧셈 뺄셈, 비율 척도는 사칙 연산이 가능하죠. 답은 2번이고요. 연속형 자료를 나타내는 척도로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가 있었고 남녀나 혈액형 등은 대표적인 명목 척도였죠. 2번, 다음 중 자료의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명목 척도는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를 부여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숫자의 크기는 없습니다. 서열 척도는 대소 또는 높고 낮음 등의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맞죠?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죠. 등간 척도는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하여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죠. 그래서 등간 척도는 등 간격이에요. 그런데 이제 없는 게 있어요. 절대 0점이 없죠. 자, 비율 척도는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한 척도이며 곱셈 나눗셈이 된다는 얘기고요.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 그랬는데 이게 틀려 있네요. 위하고 동일하게 비율 척도와 구간 척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죠. 자, 답은 4번입니다. 3번, 성별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척도는 자, 성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범주인데 남자 여자 생각해 보면 숫자로 표현했을 때 그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죠. 누가 더 크다 작다 못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명목 척도라고 했죠. 그래서 순서가 존재하지 않는 것 명목 척도. 다음 내용에 사용된 척도는 1 해서 서울특별시, 2 해서 경기도 지역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지역들 범주잖아요.
자, 그리고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순서가 없죠. 그럴 때 명목적도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숫자로 바뀌어도 그 값이 크고 작음을 나타내지 않고 범주를 표시하는 경우로 이것은 명목적도이다. 5번, 보기에서 사용되는 척도는 무엇인가? 보면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자, 이 경우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것이 낮다라는 개념이 있죠. 하지만 그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저희가 서열척도라고 하죠. 크기의 대소가 있으면서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는 서열척도, 순위척도, 순서척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달이라던가 선호도, 만족도 이런 것들이 서열척도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순위만 제공할 뿐 양적인 비교는 불가능한 척도는? 자, 영적인 비교가 안 되고 순위만 제공한다? 바로 서열척도죠. 자, 그래서 서열척도에 대한 설명 보셨고, 다시 한번 명목척도, 등간척도, 비율척도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랑 이렇게 문제를 같이 보는 것은 문제 보고 답 맞추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하고 설명들을 저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암기하시라는 거죠. 여러 번 보는 것도 이해가 되고 암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명목척도 같은 경우는 단순히 측정 대상의 특성을 분류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 성별과 혈액형이 대표적이고, 등간척도라는 것은 순위를 부여하되 순위 사이의 간격이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양적인 비교가 가능하죠. 덧셈, 뺄셈. 그리고 절대 0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도계 수치나 물가 지수를 예로 들 수 있고, 비율척도 같은 경우는 절대 0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측정값 사이의 비율 계산이 가능하죠. 곱셈, 나눗셈 가능하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서열척도고요. 다음 중 비율척도에 대한 예시로 적절한 것은? 비율척도라고 한다면 절대 0점이 있는 거 고르시면 되죠. 0이 없다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몸무게와 나이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출생지 같은 경우는 명목척도, 선호도 같은 경우는 서열척도, 온도는 등간척도이고, 여기 있는 몸무게 나이처럼 절대 0점이 존재하는 게 비율척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죠.